공부하는 깨미의 주식 사냥 일지 사냥 깨미입니다. 자, 국민 주식 삼성전자 분할 매수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이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삼성전자 과연 이제는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의견들이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제 미국 금리 인상 및 또 FOMC 위원들의 내년 금리 상단 예측이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시장 수급을 빤히 들여다 보니까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전체적으로는 순매도가 많았습니다만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우리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전체를 보니까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제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은 오히려 순매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건 그간 약간 6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던 또 우리에게 10만 전자라는 꿈을 쥐어줬던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과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다시 이어가는데 과연 왜일까라는 생각에 조금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좀 찾아보다가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음, 뉴스 기사를 보시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네, 뭐 반도체 한파다, 디램 매출 뭐 32% 급감, 네, 반도체가 보릿고개가 예고된다. 배당 실탄이 바닥나서 삼성전자 개미들 어쩌나. 뭐 이러한 등등등의 반도체 불황에 대한 공포감이나 폭락을 예고하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만큼 큰 기업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은 이렇게 안 좋은 기사나 재무 구조가 악화될 때인 것이지 반대로 호재성 기사가 많이 나오거나 재무 구조가 완벽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건 그래도 뭐 어디까지나 그냥 감일 수 있다.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 공포감이 유지가 되며 또 언제쯤 이 삼성전자 주식이 제대로 반등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팩트나 근거를 기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될지, 또 언제쯤 반등을 하게 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근거 있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반도체 경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됐고, 자, 금리가 계속 상승이 됐죠.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다. 요즘 IT 회사들이 사실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IT 회사들, 기술 기업들이 회사가 좋고 업황이 좋으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도 어쨌든 좋은 시그널이 오는 것인데 요즘에 IT 기업들 좀 안 좋습니다. 뭐 요즘 메타도 보면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도 아주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뜨고 있고 IT 기업을 중심으로 점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IT 제품, 즉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경기 상황을 봤을 때 현재가 수요가 당분간 부진하다는 전망 그리고 반도체의 경기 하락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보고서를 킨 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쪽 그래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글로벌 반도체 매출 및 한국 반도체 수출이라는 제목의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보면 회색
영역으로 보이는 게 하락 사이클인 구간이고, 하얀색으로 본 구간이 상방 사이클, 상향 사이클인 구간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 2년 정도의 사이클 구간을 가져가요. 근데 지금 보면 하락 구간으로 접어든 구간이 2021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네, 여기죠. 자, 그럼 저희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 한 2년 정도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2023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반도체 매출 및 수출 상승기로 접어들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또 보고 밑에 있는 다른 근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글로벌 D램 매출 및 공급 수요 비율 전망이란 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가트너라는 곳은 글로벌 리서치 컨설팅 펌인데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또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인용이 됐겠죠. 자, 여기 보면 공급 수요 비율이 요 주황색 선인데요. 2023년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3분기가 나와 있는데 2분기가 넘어가서 3분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 정도부터 이 100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비율이 100% 미만이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다시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간다 이거죠.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매출도 약 1분기, 2분기가 접어드는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다시 바뀌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보았던 네, 반도체 매출 및 반도체 수출 그래프와 그리고 지금 봤던 글로벌 D램 매출 및 공급 수요 비율 전망 이 그래프를 두 개를 종합해 보면 2023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도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여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IT 수요 둔화로 인해서 하강을 지속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네,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뭐 물론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뭐 내년에 또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건뭐 글쎄요 어디까지 의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봤냐면 뭐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가 한 5.0에서 5.25 정도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방선을 상반기에 다진 후에 자 하반기부터는 경기 부양의 기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하락의 압력이 발생이 하고 IT 기업들의 요즘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수익성 개선 등에 맞물려서 기업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뭐 여기도 밑에 보면 상반기 중에 음, 재고 조정으로 공급 과잉이 완화되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IT 경기가 결국엔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넘어가서요. 성장 및 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 표가 있습니다. 네, 이 표를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약간 확대해서 보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GDP죠. 경제 성장률을 여기서 의미하는 GDP를 보면 2023년도에 좀 유의미한 숫자들이 보입니다. 특히 GDP에서 어떤 파트가 이 GDP 상승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보다 보면 상반기 쪽에서는 이 민간 소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4.3%.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상품 수출 쪽이 좀 눈에 띄게 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딱 나눠 봤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반기에는 민간 소비,
하반기에는 상품 수출. 여기서 말하는 상품 수출은 당연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밑에 이제 좀 내려서 볼게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 상반기 펜트업 모멘텀이 이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펜트업 모멘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 시기에 어, 좀 많이 이제 소비를 못했던 그러한 심리들이 이제 팬데믹이 풀리고 다시 이게 완화가 되면서 그때 소비를 못했던 것이 이제 와서 팍 어떤 그런 터지는 그러한 모멘텀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뭐 회복세를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사실 이 민간 소비 부분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하반기 상품 수출이었죠. 여기 4.9%. 그만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래프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어떤 파트가 어디냐. 상품 수출이 하반기에 많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저희는 결국엔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결국 나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뭔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만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엔 선행하는 시장입니다. 네,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상승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해보아야 한다고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뭐 뉴스 기사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보고서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거시적 흐름은 좀 보았고요. 이번에는 종목의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9월 말 정도부터 지금 계속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매집은 이어지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라는 건 의심할 수가 없죠.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네, 이때까지만 해도 9월 29일까지만 해도 매집 수량이 거의 세력합이 0이었어요. 0. 외국인도 0. 근데 이 이후로 9월 30일부터 계속 매집이 시작이 돼서 오늘자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집 수량이 3,560만 주가 넘습니다. 자, 뭐 그간의 평균치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뭐 그간 올랐던 수치 중에 한 중간값을 보면 한 이쯤 되겠죠. 네. 뭐 한 5만 7천 원대? 5만 7천 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이 3,564만 주라고 하는 것은 약 2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이 물량을 사모았다는 것이고요. 2조 원. 네. 좀 이렇게 확 안 와닿으시죠? 네, 저도 잘 그런 안 와닿는데 이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수급 분석표를 좀 함께 들여다보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 주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선도하는 가장 선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저희는 많이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또 보면 이런 유의미한 수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수급을 보면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 투자에 비해서 거의 정말 안 팔았다 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량의 순매도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삼성전자를 거의 이런 전체적인 매도 흐름에 비해서는 많이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보면 오늘 금융 투자가 매도한 것 그 이상으로 순매수가 엄청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한 주 동안의 흐름 혹은 한 달 동안의 흐름 그리고 분기 동안의 흐름을 봐도 전체적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어떤 가격대는 이때예요. 1분기 58,540원. 요때 기준으로 또 한번 이 외국인이 실제로 순매수한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한 1조
한 4,800억 정도가 됩니다. 1조 4,800억 정도가 58,500원대에 몰려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아주 유의미한 지지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58,500원, 58,600원, 요 부분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 이하로 더 주가가 빠지게 내버려 두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조정이 있을 경우에 분할 매수로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저도 지금 약 한 1,000만 원 정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은 상태입니다. 뭐 계속 한 6만 원 넘었을 때부터 사서 지금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아주 약간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매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서 네, 한번 그렇게 집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한 뭐 15분 이상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뜯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들 뭐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물려 있으신 분도 있고 이제 매수를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네, 삼성전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또 좋은 근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